잘 보이고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이게 네트워크 장애가 아침에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KT망이 잠시 다운이 됐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거 보니까 거의 뭐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 3년 전에 한 3년 됐나요? 이제 통신구에 화재가 나서 그죠? 예, 통신 관로에 아현동 그래서 이제 아현동 화재 이제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통신구에 화재가 나서 어, 상당 시간이 이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동통신망뿐만 아니라 많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를 이제 그 당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쓰던 핸드폰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카드 결제도 못 해요. 그죠? 카드 결제도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다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강의가 안 돼. 통신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면은 우리가 지금 전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도 할 수가 없고 뭐 거의 대부분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그죠? 큰 자연재해 이상의 어떤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마침 제가 이제 KT 제가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 마침 아침에 이제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중간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당황하고 상황 파악하느라고 좀 분주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저 네트워크에 이제 여러분 디도스 아시죠, 그죠? 예, 트래픽을 막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너무 많은 이제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실제로 트래픽을 막 유발을 시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고객이 쓰는 사용 트래픽이 아니라 그죠? 해커들이 임의로 그죠? 악의로 발생시킨 트래픽이 네트워크로 막 유입이 되면 정상적인 가입자들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신망 장애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해커들이 이제 그 통신망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디도스는 미리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해요. 디도스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쭉 평소에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이제 패턴이 발생이 하면 그걸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다시 또 분주하게 이제 원인 뭐 실제로 다운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짧은 시간 불과 몇십 분이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이었고요. 근데 원인 파악이 뭐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신 네트워크 안에 여러분들 제가 학기 초에 뭐 얘기했냐면은 인터넷에 뭐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스위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스위치가 라우트죠, 그죠? 패킷이 발생하는 패킷을 그죠? 예,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라우트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래서 OSI 7 레이어로 보면 그죠? 라우트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레이어 3 기능을 하거든요. 레이어 3가 뭐였죠? 네트워크 레이어죠, 그죠? 예, 그 네트워크 레이어가 그죠? 패킷이 오면 이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를 그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만일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라우트가 우회를 시켜주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조금 전에 들은 걸로는 라우트에 오류가 있었다. 이제 근데 그 오류의 원인은 찾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망을 관리하는 사람의 잘못인지, 그러니까 망도 사실은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은 전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우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짜줘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사람이 실수할 일은 인위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뭐 하드웨어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죠? 라우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하드웨어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해야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항상 이럴 때는 뭐냐면 이 원인을 찾고 원인의 책임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그죠?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잘못한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그래야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마침 공부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와 수도를 쓰듯이 그냥 어떤 하나의 유틸리티로서 내가 돈만 내면 그죠? 사용료만 내면 내가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일상에 그냥 이렇게 녹아져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뭐 마찬가지 전기가 끊었을 때 우리가 그죠? 화재가 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해서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런 임팩트도 굉장히 심각한 자연 뭐 우리가 재해 상황이라고 중대 재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해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네트워크에 공부하는 범위 안에 범죄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보고 뭐 하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할 일이 좀 갑자기 많아졌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중간고사를 이제 목요일 날 보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오피스 아워를 레귤러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좀 해봤는데 그 오피스 아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 기간에는 여러분들 아마 디맨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과 수요일 날은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일정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제가 좀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서 질문을 이번 주 강의 끝나고 다음 주 강의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출 문제를 올려놨죠. 그죠? 기출 문제를 올렸는데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멀티플 초이스와 뭐 약간의 단답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멀티플 초이스 문제 중에 쉬운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쉽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저는 문제 푸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 정답을 가려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도 아마 패턴은 유효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답형과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약간의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좀 섞여갈 거다. 크게 유형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계산은 없어요. 계산은 제가 뭐 복잡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룬 적도 없고 수업 중에 대부분 이제 큰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약간의 계산은 좀 필요하죠, 그죠? 약간의 계산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제출하면 바로 솔루션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 질문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건 미리 확인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한민식 박사 과정이 아마 또 별도로 아마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Q&A 세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오피스 아워를 따로 아마 공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네. 자, 저희는 계속 진도를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파트 2에서 뭐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매체를 어떻게 공유할 건가, 그죠? 미디엄 쉐어링 테크닉을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맥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맥 계층이죠, 그죠? 맥 계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맥 계층은 이제 우리가 OSI 7 레이어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앞쪽으로 좀 더 갈까요?
예, 여기로 보게 되면요. OSI 7 레이어를 보게 되면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7개,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그죠? 여기 이제 밑으로 보면 1계층이고 2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밑으로 뒤로 올라가면. 2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두 개 서브 레이어로 이렇게 나눕니다. 부계층이라고 얘기해요. 서브 레이어. 다시 두 개로 조각을 내서 기능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맥이고 하나는 LLC예요. 예, LLC는 Logical Link Control이고요. 그다음 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Medium Access Control 서브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요 맥 서브 레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 서브 레이어를.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네트워크 레이어가 그 위에 붙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노드라고 얘기한 게 라우트. 이게 라우트라고 생각해도 좋겠요 라우트가 스위치거든요. 무슨 스위치? 패킷 스위치. 잠깐만요. 예. 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노드가 라우트라는 거예요. 이 릴레이 노드가.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보면 패킷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패킷 스위치.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패킷이라고 하는 건 패킷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거예요. 패킷 네트워크. 패킷 네트워크가 아니면 우리가 뭐죠? 스위칭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이 있었죠. 그죠? 예, 서킷 스위칭 언제 썼다고 그랬더라? 음성 통신할 때. 서킷 스위치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이제 패킷 스위치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앞에서 패킷 스위치와 서킷 스위치 차이점 설명을 쭉 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인터넷에는 우리가 패킷 스위칭을 쓰기 때문에 이게 패킷 스위치고 그 패킷 스위치를 라우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 라우트 안에는 7개 계층 중에서 3개 계층만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게 바로 이 패킷을 그죠? 어느 라우트를 그쳐서 라우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예, 경로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라우트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 이제 레이어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밑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 기능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중에는 이제 맥 서브 레이어와 LLC 서브 레이어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기술 추리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이제 맥 계층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요 맥 계층인데 요 맥 계층에 앞에 다이내믹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스태틱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스태틱은 한 번 주면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 생각해 보면 돼요.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돼요. 서킷 스위칭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 뭐죠? 채널 하나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채널 줄 때 주파수를 잘라줄 수도 있고 시간을 잘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화망 있죠? 유선 전화. 유선 전화는요. 타임 디비전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타임 슬롯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면 TDMA를 써요. 예. 어쨌든 뭐 어느 방식을 뭐맨 처음 이제 1세대 그 옛날 전화는요. FDMA를 썼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TDMA로도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죠? 자원을 잘라가지고 리소스를 잘라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파수를 자르든 아니면 시간을 자르든 간에 잘라서 그 사람이 통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원을 쓰고 있는 거야. 딴 사람이 나눠 쓰지 못해요. 그게 스태틱이고요. 다이내믹이 나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나눠 쓰게 되면은 이제 나눠 쓰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크게 둘로 나누죠. 그죠? 예. 랜덤 액세스는 뭐예요? 그냥 나눠 놓고 나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쓰는 거야. 쓰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지가 들어가서 쓰고 싶을 때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죠? 스케줄링은 싸우지 않도록 미리 중간에서 누가 아비트레이션 뭔가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역할. 그죠? 예, 네가 한번 쓰고 네가 한번 쓰고 한다든지 물론 이제 이런 중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내가 보낼 게 있으면 스태틱이 더 유리해요. 항상 쓸 거면은 아예 줘버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카톡을 하거나 뭐 심지어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가 듣기만 하고 얘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내가 얘기했다가 쉬었다가 얘기하고 쉬었다 얘기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톡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예. 뭐 메시지 보내고 좀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보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 접속을 해놨다가 내가 항상 내가 내려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데이터 내려받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내믹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때 이제 스케줄링 방식이냐, 랜덤 액세스 방법이냐 구분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랜덤 액세스 방법을 하나 소개를 했었죠, 그죠? 예, 채널라이제이션 설명 다 했었어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OFDM이라는 방식을 얘기했고, 이게 이제 우리가 LTE와 5G에서 이게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이게 시험법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OFDM까지 시험법이 들어가겠지, 맞죠? 예, OFDM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예,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왜 이걸 쓰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죠? 예, 그걸 이제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OFDM과 OFDM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예, 그림 가지고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두플렉싱 얘기해서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통신을 하는 방법이 FDD와 TDD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채널라이제이션을 해놓고 잘라놓고 나서 양방향 통신을 할 때 주파수로 잘라진 시간을 잘라놓고 나서 프리퀀시 디비전 디플렉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리퀀시 디비전 디플렉션은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주파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주파수가 두 개. 주파수를 두 개로 잘랐죠, 그죠? 예,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잘랐단 말이에요. 예, 주파수를 두 개로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주파수를 자르든 시간을 자르든, 그죠? 예, 양방향 채널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또 다시 쪼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널 쪼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채널 쪼개기 할 주파수를 먼저 할당해 놓고 FDD는 먼저 주파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방향 저 방향 양쪽 방향 주파수 할당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나눠줄 때는 뭐야? 이 채널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파수를 쪼개느냐 시간을 쪼개느냐에 따라서 FDM에 TDMA가 있는 거죠, 그죠? TDMA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FDD 방식이 있는가 방면에 TDD 방식이 있었죠, 그죠? TDD 방식. TDD 방식은 주파수 채널 하나만 가지고 양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파수 채널 가지고서 하나 가지고 양방향 만들려면 결국 시간을 쪼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TDD를 할 때는 무조건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시간으로 쪼개놨습니다, 그죠? 예. 그때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시간으로 자르기 때문에 다운, 업, 다운 구간과 업 구간으로 나눠야 된다, 그죠? 예, 이 다운과 업 구간을 걸쳐가지고 한 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운, 업 또 다운 나오고 업 나오고 다운하고 업 나오는 이 구간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레임 단위가 프레임이 반복되고 그 프레임 안에서 다운과 업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운과 업 시간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TDMA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TDD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안에서 다운에 또 여러 사용자가 시간으로 구분하죠. 업에서도 여러 사용자 시간으로 구분하죠. 그죠? TDMA가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예,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랜덤 액세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랜덤 액세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면 알로하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도 얘기를 했고요. 예,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랜덤 딜레이. 그죠?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전송해야 되는데 다시 전송 때 무조건 다시 전송하는 게 아니었지, 그죠?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충돌 안에 이렇게 또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들어간다. 그 대신 뭡니까? 다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무슨 비효율성? 내가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보내니까 딜레이 시켜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채널이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도 기다리고 다른 사람도 기다리다 보면 채널이 아무도 안 쓰고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효율성이 이제 0.37 정도니 37%. 그러니까 63%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63%의 시간은 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거죠. 100% 시간 중에서 33%가 놀고 있는 거예요. 실제 37%밖에 못 써, 안 써,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알로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죠? 왜 100%를 못 쓰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100%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100%를. 내가 채널을 놀리고 싶지가 않아. 예.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로하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100 중에서 100이라는 시간 중에서 37이라는 시간밖에 못 쓰고 있는 거니까 비효율성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100에 가깝게끔, 그죠? 예.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누가 한번 답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37%밖에 왜 못 쓰는 겁니까? 이 랜덤 딜레이가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랜덤 딜레이를 왜 했어요? 그죠? 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돌이 왜 납니까? 각자 지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 근본 원인을 해소를 하면 되겠지.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방법 중에 랜덤 액세스 이제 방법 중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CSM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CSMA. 예, 여러분들 이제 용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뭐 그죠? 계속 줄이잖아. 뭐 TDD, FDD, TDMA, FDMA, 뭐 그다음에 CSMA, OFDMA, 뭐 그죠? 계속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해죠. 예, 어브리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임말들이 영어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무지하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죠? 예, 과목을 들었으면 무선 네트워크 과목을 들었으면 이런 용어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딱 보면 CSMA가 그러면 이게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가끔 나와요. 예, 약자 풀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CSMA 그러면 캐리어 센싱 멀티플렉스구나. 예,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자, 요거는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알로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알로하가 사실 굉장히 단순 무식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낼 게 있으면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면 뭔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뭔가 다시 이제 재수정해야지. 그러면서 조금 이제 머리를 쓰는 거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충돌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채널을 들어보는 거야. 센싱. 캐리어를 센싱하는 거예요. 누가 채널 쓰는지 안 쓰는지를 들어보고 아무도 안 쓰는 거 안 쓰고 있으면 그때 쓰면 되잖아요. 비어있을 때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쏘는 거 좋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누가 쓰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쏴버리면 걔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이미 쓰고 있는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내가 일단은 약간은 내가 나 있어야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쓰고 있으면 내가 양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들어보고 누가 이미 쓰고 있으면 나는 기다려주는 게 맞죠. 같이 죽으면 죽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캐리 센싱이라는 의미가 바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들어보는 거다. 들어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로하 방식은 캐리어 센싱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캐리어 센싱이라는 게 뭐라고요?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들어본다 그랬죠. 예. 근데 알로하에서는 캐리어 센싱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기 유기란 학생, 우리 유기란 군, 예. 왜 캐리어 센싱이 알로하 프로토콜에서는 캐리어 센싱이 잘 워킹하기가 어려울까요? 랜덤하게 좀. 랜덤 아니 랜덤하게 내가 마음대로 보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보낼 게 있으면 마음대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제 얘기는 캐리어 센싱을 하면 랜덤하게 못 보내지. 왜냐 누가 쓰고 있으면 내가 안 보내지 말자는 거거든. 근데 그거가 구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본 거야. 왜 구현이 어려울까요? 우리 김윤성 학생, 김윤성 군 답할 수 있어? 지금 잘 보이고 들립니까? 다시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했어요. 예, 좋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되네요. 예, 다시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정비를 좀 할 것 같고요. 예, 일단 강의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지금은 제가 5G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질문 계속 이어서 하면요. 질문이 계속해서 왜 알로하는 CSM의 구현이 어려운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근본 질문이었는데요. 어, 캐리어 센싱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지금 채널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를 내가 보려면 들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로하는 여러 섬에 걸쳐서 사용자들이 뭐죠? 여러 섬에 걸쳐 가지고 지금 접속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우이에 있는 마우이 캠퍼스에 있는 사람이 오아우 섬이나 비가 아일랜드에 있는 하와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쏘고 있는지 안 쏘고 있는지를 다른 섬에 있는 사람이 쏘고 있는지 안 쏘고 있는지를 내가 들어볼 수가 없다. 들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거를 위성으로 쏘고 있기 위성 방향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쏘고 있는 신호가 나한테 도달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캐리어 센싱이라는 거는 채널을 들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널 쓰는지 안 쓰는지 안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들어봤더니 안 들려. 근데 이게 사용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신호가 가는 방향이 틀려서 나한테 안 들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캐리어 센싱이 릴라이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캐리어 센싱의 철학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보고 하자 그랬는데 들려야지 들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현이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리어 센싱은 어디 쓰냐면요, 유선에서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와이어 유선에서. 예. 그러니까 유선인 경우는 누가 채널을 잡고 쓰게 되면요, 내가 이제 그 케이블이죠. 케이블 선로를, 그죠? 선로를 내가 지금 들어볼 수 있거든요. 예, 캐리어 신호가, 그죠? 이게 결국 신호가 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를 디텍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일 때 하고 누가 사용할 때 하고 그 채널이 비어 있을 때 하고 누가 사용할 때 실제로 선로상에서 에너지를 디텍션 해가지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선인 경우는 우리가 이 캐리어 센싱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A라는 스테이션과 이제 여기 A라는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전송을 합니다. 네, T 이퀄 제로에서 전송을 합니다. 신호가 일로 가는 거예요. 예. 신호가 가고요. 그러면 이 신호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프로파게이션가 가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테이션들이 여기가 B라고 그러고 C라고 그럴까요? 예. 그럼 B와 C는요. 좀 지나고 나면 이 신호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B는 A가 사용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디텍트 할 수 있어요. 물론 디텍트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얘가 시간이 지나서 C까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A가 보낸 신호가 전체를 다 모든 사용자 B와 C에 걸쳐 가지고 끝까지 신호가 다 가게 되면요. B도 알고 C도 알아요. 뭐를 알아요? 누가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죠? 예. A라는 사용자가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A라는 스테이션이 이 채널을 다 장악했다. 그래서 우리 캡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널을 캡처했다. 채널 캡처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A가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걸 B와 C가 모든 사용자가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캐리어 센싱 방식은 누가 쓰고 있으면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채널 센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가 쓰고 있는 누군가 채널 캡처해 버리면 다른 사용자는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으니까 나만 쓸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A가 전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호가 이제 안 지나갈 테니까 B와 C가 이제 채널을 센싱 해보니까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하고 좀 다르죠. 그죠? 얘는 상당히 나이스한 거죠. 이미 쓰고 있는 사람 방해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B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B가 잠깐만요. 이제 A가 쐈는데 B가 보낼 게 있어요. B가 보낼 게 있으면 네, A가 전송을 했는데 이제 B가 보낼 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얘는 아직 신호가 여기까지 도달 안 했어. B까지 도달 안 하니까 B가 딱 들어보니까 비어 있어. 채널이 비어 있잖아요. 왜? A가 쓰고 있지만 아직 이 신호가 여기까지
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중간에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알로하처럼 무지막지하게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려면은 시공간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네 개 이제 D가 있는데요. A가 먼저 전송을 했어요. 시간축이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 B가 먼저 전송을 했어요. T1. 요 T1의 시간에 B가 먼저 전송을 했어요. B가 전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호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겠죠. 그죠? 이렇게 쭉 도달합니다. 그죠?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propagation delay, 예, propagation delay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시간 되면은 C도 듣고 요 시간이 되면 D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요 T2라는 시간에 T2가 T1보다는 큽니다. 예, T2라는 시간에 여기서 C가 전송을 해요. 그러면 C가 전송한 시간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퍼져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요 빗금친 영역 있죠? 요 빗금친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보셔야 돼요. 여기 똑같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 시간을 보시면 돼요. 요 시간에 요 위치에서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 요 시간 동안은 두 신호가 양쪽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죠? 한쪽에서 온 신호와 저쪽에서 온 신호 양쪽 신호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럼 B라는 지점이 알게 되는 충돌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요 시점이겠죠. 자기가 보내는 시간이 있고 자기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옆에서. 그럼 요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B라는 단말은 요 시간 동안, 요 시간에 충돌을 감지하는, 요 시간부터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얘가 계속 보내고, C가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B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충돌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충돌을 캐치할 수가 있겠죠. 충돌이 일어났던 걸 아는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신호와 신호 충돌을 하면 다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 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같이 신호가 겹치는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보내요? 멈추는 게 맞겠죠? 그래야 걔도 살고 나도 언제 계속 보내봤자 같이 죽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C가 보낸 신호만 존재하는 데고요. 존재하는 시공간 영역이고요. 시공간이고요. 시간 구간과 공간적인 영역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B의 신호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빗금친 대부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B가 보낸 신호와 C가 보낸 신호가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시간이고 시간대고요. 또 영역도 그죠? 공간적으로 겹친 거를 알게 되는 공간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CSMA가 알로하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vulnerable time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진 찾아보세요. vulnerable이 무슨 뜻인지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이 vulnerable이라는 용어를 좀 단어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이제 T1이라는 시간에 전송을 하면요. 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지점, 요 B가 이제 A가 전송하는 거를 센싱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시간이 요 지점입니다.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T1서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도달할 거 아니에요. B에 도달하면 B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누군가가 채널 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C가 아는 것도 이 신호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럼 D가 아는 것도 여기까지 아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너러블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T가 전송하는 시간이 요 지점, 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거기서부터 T가 전송을 한 신호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T1서부터 T1 신호가 D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프로파게이션 타임이라고 부르겠죠. 신호가 전파돼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버너러블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만일에 이제 그래서 이 버너러블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전송하면 B가 전송을 하든 C가 전송하든 누군가 전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무도 전송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사용자와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전송하면은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죠? 예, 노란색에 해당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버너러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vulnerable 동안에 vulnerable time이라는 시간 구간 동안에 누군가가 전송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다.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가능하면 아무도 전송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BCD가 요 vulnerable time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BCD가 다른 사용자가 전송을 안 하면 A는 어떻게 돼요? 채널을 완전히 캡처하는 거죠. 신호가 다 도달을 했잖아요. 끝까지.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채널을 걔가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채널 장악하기 전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vulnerable time 동안에 아무도 안 쓰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 정도. 예.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CSM의 방식을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이제 채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전송하기 전에 채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듣고 있다가 채널이 이제 누군가 채널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채널이 비지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멈춰야 되겠죠. 그죠? 예, 쓰고 있으면 무조건 멈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멈추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비지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멈추고 나서 무한대로 멈추나? 나도 보낼 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채널이 비어 있어요. 채널이 비면 내가 무조건 그냥 전송하나?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채널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걸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팔레스가 좀 필요합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채널이 비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채널이 비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정책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채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가 우리 목적이에요. 이 디자인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그죠? 네. 알로아는 37%밖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CSMA를 하게 되면 내가 37%보다 훨씬 더 잘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뭐냐면 persistence fallacy입니다. 이제 뭐냐면 여러분 persistent 하단 말 아시죠? persistent. 계속 persistent 하다는 계속 뭔가 계속 된다는 얘기 persistent 하다는 얘기는 그죠? 계속 똑같은 게 이어져 간다는 뜻이잖아. persistent 하다. 예. 그럼 여기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 persistent 방식이 있고 non persistent 방식이 있어요. 원 퍼시스턴트 방식은 글자 그대로 제가 퍼시스턴트란 말은 계속 뭔가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 퍼시스턴트는요. 1의 확률로 1.0의 확률로 내가 계속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뭐냐면 채널 들어봤어요. 채널 들어봤더니 비지야. 내가 채널 들어봤어요. 근데 채널 누가 쓰고 있어 지금. 채널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 비지야. 그러면 비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멈출 거냐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까지 멈춰야 돼요? 빌 때까지 멈추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빈지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센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센싱 할래의 문제입니다. 그럼 센싱을 언제 할 거냐면 한번 센싱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비지하면은요 또 센싱을 해. 또 비지하면 또 센싱을 해. 그러니까 이 1.0의 확률로 계속 센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센싱을 한다. 이어서 연속해서. 그러니까 무작위 얘는 예전은 끈질긴 놈이야.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애야. 채널이 빌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계속 들어보고 언젠가는 채널이 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게 원 퍼시스턴트 방식이에요. 예. 계속 룹이 돌아가는 거야. 룹이. 채널이 비지니 그러면은 비지하지 않으면 전송을 하는 거고요. 비지하면은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또 계속 비지하니 물어보는 거야. 계속 물어봐. 비지 물어와서 비지하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센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퍼시스턴트. 그러면 이거에 반대 개념이 있어요. 난퍼시스턴트가 있는데 난퍼시스턴트는 뭐냐면 들어봤어요. 센싱을 했는데 채널이 비지하잖아요. 그럼 포기해. 누가 쓰고 있구나 포기해. 그러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잖아. 나도 보낼 게 있는데. 그럼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센싱을 하는 거야.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럼 얼마나 기다릴 거냐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기다릴까? 랜덤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가지고 내가 랜덤 시간을 발생시킨 다음에 뭐 1초를 기다리든 2초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센싱하는. 센싱을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센싱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 극단이에요. 원 퍼시스턴과 난 퍼시스턴 두 가지. 그러니까 왜 난 퍼시스턴을 보는지 아시겠죠? 퍼시스턴 반대란 말이에요. 원 퍼시스턴은 끊임없이 포기할 줄 모르고 가는 거고 난 퍼시스턴은 쉽게 포기하는 거야 그냥. 그치? 완전 포기는 아니죠. 예,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느 방식이 좋을까요? 어느 방식이 좋을까? 원 퍼시스턴 했을 때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식이 좋을까 생각하려면, 그죠? 예. 얘가 갖고 있는 문제점, 각각 두 가지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원 퍼시스턴의 문제가 뭘까? 음. 원 퍼시스턴의 문제점. 자, 우리 이재인 학생. 자, 원 퍼시스턴의 문제점. 뭐가 문제일까요? 자, 볼까요? 예, 원 퍼시스턴은 뭐가 문제일까요? 예,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제 모든 놈들이 전부 원 퍼시스턴을 하게 되면 채널이 비는 순간에 기다렸던 놈이 잘 됐다고 다 들어가면 또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알로하에서도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알로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충돌하면 다시 전송하면 문제가 생기는 똑같은 문제예요. 전송 알로들이 기다렸다 다시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난퍼시스는 그런 일은 없어, 그죠? 알로하에서도 우리가 랜덤 딜레이를 둔 거 비슷한 이유거든요. 근데 난퍼시스의 그런 문제점 뭘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딜레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채널이 빌 가능성이 크잖아요. 채널이 효율적으로 못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채널 비워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했어요. 이 두 가지 방식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뒤에서 답은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호박 문제 제가 나중에 줄지도 몰라. 예, 생각해 보세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문제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그 다음은 프로토콜이 조금 변형이 돼서 갑니다. CSMA인데, 거기에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CD, 컬리전 디텍션 기능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CSMA CD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프레임이 우리가 이제 그 캐리어 센싱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해요. 전송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이제 성공했다 하고서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실패했을 경우는 뭔가 실패했다는 게 충돌을 내가 감지하면 실패했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돌이 안 일어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 윤리에서 충돌이 안 일어나면은 일단 내 전송은 성공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뭐냐면 받은 쪽에서 뭔가 제대로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응답을 안 해주면 내가 되게 고민스러운 거죠. 충돌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성공했는지 아닌지 여전히 나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쪽에서 뭔가 응답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받았으면 받았다. 그죠? 아니면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뭔가 응답을 해줘야지 내가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충돌이 일어난 거를 빨리 알려줄수록 좋은 거죠. 충돌이 일어난 걸 알면은. 맞아요? 예.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거를 알아차리고 충돌이 일어난 걸 알게 되면 빨리 알아차리면 뭘 할 수 있어요? 재전송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딜레이를 줄일 수 있잖아. 이제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CSM의 CD입니다. 컬리전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돼요. 아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 예. 그러면 자, 노란색이 이제 A가 전송한 신호가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리고 파란색은 C가 전송한 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충돌이 딱 일어나죠. 그죠? 요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요.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를 얘는 충돌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몰라요. 충돌이 일어났다는 건 A나 B나 C나 D가 알아야지 이제 누군가가 충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맨 먼저 충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냐. 그럼 이 신호가 서로 부딪혀 갖고요. 예, 그럼 신호의 레벨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여간 두 개 신호가 이제
저 두 개 신호가 오버랩이 생기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할 거라고죠. 그러면 그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감지를 이제 이쪽 신호가 다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신호가 이제 뭉개진 거야. 뭉개진 신호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C가 가까이 있으니까 C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C는 자기가 보내놓고 나서 뭔가 그죠? 좀 있다가 지나고 보니까 뭔가 신호가 이상한 신호가 나한테 지금 감지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충돌이 났구나. 그러면 C는 충돌을 감지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A 역할은 뭐냐? 자기는 생각하겠죠. 아, 충돌이 일어났고 내가 좀 전에 보낸 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A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A한테도 알려주고 A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 이 채널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 누가 쓰고 있는데, 그죠? 내 것도 충돌이랑 모든 님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컬리전 디텍션을 충돌이 일어난 거 얘가 디텍션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텍션 아니죠. 제가 다시 충돌이 일어난 거 얘가 이제 감지를 하죠. 그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 다시 좀 할게요. 예, 아까 좀 얘기한 거 잊어버리시고 충돌이 일어난 걸 C가 알아차려서 뭐를 해야 돼요? C는 뭐를 하고 있었어? 계속 자기 전송하고 있었죠. 충돌이 일어나도 얘는 몰라. 충돌인지 모르고서 계속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신호가 감지가 되겠죠. 거꾸로 충돌로 인한 신호가 온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보내는 걸 멈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컬리전을 디텍션을 하고 나면요. abortion. 자기가 전송하는 거를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야 되겠죠. 충돌한 거 알면서도 계속 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충돌한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A까지 가잖아요. 그럼 A도 자기가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전송하고 있다가 컬리전 디텍션을 한 거야. 컬리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얘가 여기서 어보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게 컬리전 디텍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유선에서 시나리오거든요. 유선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된 신호가 나한테 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요. 이 컬리전 디텍션 방식, 컬리전 디텍션이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충돌이 일어나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충돌이 일어난지를 어떻게 알 거냐는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선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신호를 쐈어요. 알로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로하에서 아까 이제 내가 보낸 신호 이제 알로하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알로하에서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캐리어 센싱을 할 수가 없어. 그죠? 다른 사람이 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컬리전 디텍션 할 수가 없다고요. 알로하에서는. 왜? 유선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된 신호가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디텍션 할 수가 있는데 알로하는 무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충돌하거나 충돌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했어요? 알로하에서는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액이라는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액. 제대로 성공했으면 액을 보내준다 그랬죠. 받은 쪽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액을 받으면 내가 아는데 그래서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타임아웃이라는 시간 안에 액이 안 오면 충돌이 났다고 내가 가정을 하고 재소송을 한다고요. 그런데 타임아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CSM에 CD를 하게 되면. 왜? 내가 타임아웃을 두지 않아도 그죠? 내가 일찍 컬리전이 일어난 걸 디텍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예. 자, 유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계속 이어서 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 CSMA CD 캐리어 센싱 멀티플렉스 액세스 그다음에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프로토콜을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좀 전에 설명드린 거가 그죠? 이해가 되는지를 이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플로우 차트를. 자, 일단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요거 각자 이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CSMS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 근데 여기 가정에 이제 하나가 보면요. persistence metho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non-persistent, one-persistent, p-persistent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non-persistent, one-persistent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답이 여기 있네요. p-persistent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p-persistent가 뭘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답인데 이제 세 가지 퍼시스턴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p-persistent인데 여기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보낼 게 있어요. 보낼 게 있으면, 그죠? 예, 보낼 게 있으면 내가 뭐를 합니까? 캐리어 센싱을 하겠죠. 캐리어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센싱을 하면서, 예, 채널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보고, 이제 뭐를 합니까? 계속 퍼시스트 되는 게 퍼시스트 메서드가 뭐예요? 채널이 아이들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퍼시스트 메서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채널 빈지 안 빈지를 계속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원 퍼시스트이면은 뭐죠? 계속 들어본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죠? 채널 빌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이 비면은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송을 합니다. 예, 전송을 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났니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 예, 따라가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제밍 시그널 하는 게 있어요. 제밍 시그널. 이게 뭐냐면요. 컬리전 디텍션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직 몰라요. 그럼 이제 컬리전이랑 신호가 이제 이쪽으로 양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맞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컬리전이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컬리전은 일어났다는 신호가 이렇게 갈 거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T4라는 시간, 얘는 이렇게 오면 T3라는 시간. 그러니까는 C가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시간은 T3예요.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여기서 아는 거예요. 요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와서 T4라는 시간에 컬리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나는 걸 컬리전을 디텍션하게 되면 뭐를 한다고요? 어보션 한다 그랬죠. 멈춰야 되는 자기 신호를 멈춘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제밍 시그널을 보냅니다. 제밍 시그널. 제밍 시그널은 뭐냐? 제밍. 아무도 못 쓰게끔 채널을 아무도 못 쓰게끔 막기 위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여기 지금 현재 막 충돌이 하고 난리법석이 났으니 아무도 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야. 모든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각자가 신호를 만들어내요. 제밍 시그널이나 시그널을 만들어서 막 뿌려줘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제밍 시그널을 주변에 있는 애들이 듣겠죠. 왜 들어야 돼요? 아, 지금 누군가가 막 전송하는데 막 충돌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났어. 지금은 일단 다 멈춰. 그죠? 예, 그런 의미로 그죠? 예, 정리를 다 상황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신호가 제밍 시그널이에요. 예, 채널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거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랜덤 액세스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뭐냐면요. 마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카.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A. 자, 앞에서는 뭐 있었냐면요.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있어. Collision Detection. 자, 여기는 이제 Collision Detection과 조금 다른 개념이 나왔어. Collision Avoidance라는 개념이 나왔어. Avoidance는 뭡니까? Avoidance는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피하겠다. 자, 요 방식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SMA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Carrier Sensing Multiplex with Collision Avoidance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CSMA, CA. CA가 Collision Avoidance죠, 그죠? 예, 그다음에 앞에 멀티플렉스의 방식은 Carrier Sensing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Carrier Sensing이 들어보는 걸 미리 그죠 보내기 전에. 예. 그래서 이건 어디 쓰려고 하는 거냐면요, 무선 채널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 랜이 있죠. 와이파이가 바로 이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 무선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와이파이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한다. 자, 이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채널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충돌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캐리어 센싱 하는 거예요.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일단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알로하는 캐리어 센싱 못한다 그랬어요. 안 들린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쓰는지 안 쓰는지 멀리 있게 다른 섬에서 쏘는 게 이쪽 섬에서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는 들리는 걸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과 선 사이의 신호를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선 랜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공간에 쓰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옆방에서 누가 쏘면 나한테 들린다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와이파이 신호 쏘면은 그 나한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캐리어 센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알로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센싱을 하고 채널이 비어 있으면 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Listen before transmission을 적용으로 씁니다. 뭐 줄여서 LBT라고 얘기하는데, 자, listen. 여기 잠깐만요. Listen before transmission. 앞에 줄여가지고 LBT. 자, 글자 그대로 뭐냐면 before transmission. 내가 전송하기 전에 들어봐라. 들어보는 게 뭐예요? 센싱이에요. 채널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센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도 안 쓸 때 들어가는 거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알로하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쓰고 있는데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왜냐하면 신호가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신호가 나한테 도달 안 하잖아. 우리가 패스로스 얘기했죠. 경로 감쇄.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급격하게 감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멀리서 신호를 누가 쏘고 있으면 나한테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실제로 채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히든 노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히든 노드 프로블럼. 숨겨져 있는 노드. 숨겨져 있다는 의미가 나한테는 숨겨져 있는 거야. 왜? 실제로는 저기서 안 숨겨 누가 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니까 내 눈에는 나한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래서 A는 B로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C가 있는데 C도 전송을 하려고 해요. C도 어느 쪽으로인가 전송을 하려고 해요. 어디는가 C도 전송을 하려고 해요. 예. A는 B로 전송을 하려고 C도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A가 전송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캐리어 센싱을 먼저 해야 되죠. Listen before transmission. 들어봐야 되죠. 예. 자, 그런데 만일에 자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예를 볼게요. C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비어 있죠. 채널이 비어 있으니까 얘가 쏘면 돼요. 근데 C가 전송을 하고 있어. C가 어딘가를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A가 B로 전송하려고 그러는데 들어봤더니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C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이 신호가 여기까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A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채널이 비어 있네. 그죠? 채널이 아이들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쏴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가 쏜 신호와 내가 쏜 신호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이게 실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와이파이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와이파이가 막 이제 버벅대고 그죠? 예, 뭔가 잘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막 굉장히 많은 와이파이 사용자들이 있다면.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보면 히든노드 문제를 누가 만화로 그려놨어요. 예. 여기 이제 알리스가 있고 알리스가 밥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알리스가 밥한테 밥, I want to talk to you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뭐예요? 밥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저 캐시도 있는데 이제 A, B, C예요. 예, 캐시는 C예요. 캐시도 밥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도 이렇게 전송하고 얘도 이렇게 전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널이 비어 있다고 해서 서로 쏴버리게 되면은 이게 얘네 둘이가 안 들리는 거야. 멀리 있어가지고. 그럼 둘 다 그냥 쏴서 그냥 밥하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충돌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캐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죠? 예, 안 들리니까 서로 얘네들이 굉장히 나이스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앨리스도 캐티가 쏘는 줄 알면은 자기 안 쏠 거야. 캐티도 마찬가지 앨리스가 쏘는 줄 알면 안 쏠 거야. 근데 안 들리니까 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밥은 양쪽이 동시에 들리니까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요 밥이 중간에 좀 역할을 좀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서로 밥이나 앨리스가 아니 앨리스나 캐티가 얘기할 때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난 너하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앨리스가 밥한테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잖아, 밥이. 들으면 앨리스한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Let's talk. I'm available. 자,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얘기가 가는 거예요? 밥이 뭐라 그랬어요? 어, 앨리스한테 오케이, let's talk. 그러면 밥이 얘기한 게 일로도 가고 일로 가죠. 그러면 캐티는 뭐냐면 어, 밥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뭔가 지금 채널 쓰고 있네? 이 신호가 오잖아요. 이 신호가 오면 캐티는 신호가 지금 뭐 누군가 뭘 쓰고 있네? 얘는 안 보낼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뭐죠? 앨리스는 뭐예요? 앨리스는 밥한테 나 너한테 얘기할래. 그러면 얘가 얘기하자 하고 응답이 왔죠. 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서로 확인이 된 거야. 얘기하자 하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하고 앨리스하고 서로 협약을 맺은 거야. 얘기하자 하고서. 그리고 얘기하자는 그 신호가 주변에 다 알려주는 거야. 주변에 캐시도 있고 뭐 낸시도 있고 그죠? 예, 마크도 있고 다 있어. 걔네들이 뭘 들어요? 밥이 얘기한 걸 들은 거야. 밥이 뭐라 그랬어? 야, 나 앨리스하고 얘기할래. 하고 얘기 다 해버렸어. 주변에다 방송을 해버렸어. 그럼 그걸 들은 애들이 아, 지금 누군가가 채널 쓰고 있네? 난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니까 B는 못, 아니, 저 캐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말 돼요? 제 말 지금 얘기한 거 말되는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응답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제가 얘기한 걸 핸드쉐이킹 프로토콜이라고. 핸드쉐이킹 뭐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앨리스하고 밥하고 오케이 얘기 let's talk 하고 악수를 한 거예요. 서로 악수를 한 놈만 통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악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야 미리. 그래서 악수하는 과정, 악수라는 과정이 제가 아까 여기는 뭐 이제 쉽게 말로 이제 그죠? 이렇게 밥이 앨리스한테 Let's talk 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네, 메시지가 있어가지고요. 두 개 메시지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RTS, 하나는 CTS. 그 RTS는 뭐 약자냐면요. Request to send, RTS는 Clear to send. 그 제가 아까 계속 약자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RTS 그러면 여러분들이 Request to send 이렇게 알아야 돼요. CTS 그러면 Clear to send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죠? 앨리스가 보낼 게 있어. 그럼 데이터를 보내면 안 돼. 악수부터 먼저 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그 악수라는 게 바로 RTS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어떤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예. 누구한테 밥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나 보낼 거 있는데 나 너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 보낼 게 있는데 하는 거를 RTS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RTS를 듣겠죠. 근데 RTS가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RTS가 성공을 못할 수도 얘가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B가 RTS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TS를 이것도 중요해요. RTS가 날라오면요. 밥은 항상 모든 스테이션들은 신호가 오는 걸 어떤 메시지가 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듣고 있어요. 주변을 듣고 있어야 돼. 근데 RTS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딱 까봤어. 까봤더니 뭐냐면 안에 이게 A가 보낸 거네. 앨리스가 보낸 거네. 그죠? 그러면 앨리스가 나한테 보낼 게 있구나. 그래서 나하고 지금 악수를 하자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B는 뭐냐면 B가 지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나하고 얘기해. 그때 클리어 투 샌드 이걸 보냅니다.
글자들의 이 clear to send란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clear to send가 뭐예요? clear to sen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변을 클리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클리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밥이 앨리스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앨리스하고 밥하고 우리 둘이 얘기할 거니까 다른 애들은 들어오지 마 하고서 주변을 클리어 시키는 거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클리어 투 샌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CTS를 뿌리잖아요. CTS를 뿌리면 이게 방송이거든요. 주변을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퍼져나가면 주변에 있는 놈이 뭐 C만 있는 게 아니에요. D도 있고 많이 있게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노드들이 이 CTS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채널 쓰고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멈추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다 못 들어오게 다 막아준 거죠. 이게 바로 컬리전 어보이던스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다 미리 막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A는 CTS를 받은 다음에 RTS를 보내고 CTS를 받으면 이제 핸드쉐이킹이 일어난 거야. 그제? 보내고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거야. 그때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C는 멈추고 있겠죠. 왜? CTS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통신하고 있구나 아는 거죠. 네. 됐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와이파이에 쓰고 있는 CSMA CA라는 컬리전 어보이던스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좀 더 가면은요, 이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랜덤 액세스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랜덤 액세스 방식이고요. 그다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랜덤 액세스가 아니라 컨트롤드 액세스라고 그랬죠, 그죠? 컨트롤드 액세스. 예, 이거는 지 맘대로 못 보내. 뭔가 누군가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언제 보낼지를 미리 다 정해주는 거다는 얘기예요. 네, 두 가지 방식, 폴링 방식이 있고 예약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폴링 방식, 폴링 방식하고 이제 예약 방식 얘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표준, 실제로 스탠다드.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야. 왜? 장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라우트를 만들고 와이파이 AP를 만들고 단말기를 만들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는 랜 카드가 들어가요. 무슨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 카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 와이파이 카드 안에는 와이파이 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핸드쉐이킹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방식이 표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 다르면은 지 마음대로 동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국제 표준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부터는 그죠? 네, 어떻게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표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 제가 마치고요. 시간도 좀 다 됐는데 마치고 잠깐 끊었다가요. 5시부터는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스테이하고 있을 테니까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좋겠어요. 오피스아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끊을게요.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